안녕하세요. 신인수 유학원입니다. 오늘은 현재 오클랜드 메시대학교에서 학업 중인 김수환님의 인터뷰를 준비했는데요. 영상 1부에서는 메시대학교 퀀티티 서베잉 학업 과정에 대해 중점적으로 알 수 있고요. 영상 2부에서는 좀 더 자세한 ELA 영어 과정과 함께 김수환님의 유학생활 및 뉴질랜드 신혼생활을 볼 수 있어요. 그럼 1부 시작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수환씨.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메시대학교에서 배첼러 오브 컨스트럭션에서 퀀티티 서베잉을 전공 중인 김수환이라고 합니다. 뉴질랜드에서의 학업을 선택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일단 뉴질랜드를 제가 어렸을 때 잠깐 왔었는데 굉장히 좋은 기억이 있었었고, 저는 이제 이민을 좀 생각하고 있었어서 너무 한국에서 일할 때 뭐 페이도 적고 약간 제 삶이랑 여가 시간이 조금 부족한 그런 게 많았어서 좀 여유로운 삶을 살고 싶었는데, 그런 라이프스타일도 약간 뉴질랜드가 딱 부합하고, 학비나 이런 환경적인 걸 다 생각했을 때 뉴질랜드만큼 괜찮은 곳이 없어서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좀 맞물려서 바로 뉴질랜드를 선택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일단 계속 찾고 있던 와중에 이제 신인수 유학원이라고 바로 나오더라고요, 찾으니까. 그래서 그냥 상담이나 한번 가볍게 받아볼까 하고 갔는데, 원장님이 직접 이렇게 좀 친절하고 좀 상담을 해주는데 신뢰가 가더라고요. 원장님께서 뉴질랜드 상황이 지금 이렇고 뭐 메시 대학교나 뭐 오클랜드 대학교나 어떤 과가 지금 전망이 괜찮다라고, 그런 좀 저는 한국에 있었을 때 모르는 것들을 여기서 이제 이미 거의 20년 넘게 오래 하셨고, 그냥 원장님은 오클랜드랑 이렇게 왔다 갔다를 자주 하시면서 이렇게 동향을 아시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 좀 바로 자신 있게 가능성 있는 것들을 많이 제시해 주셔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하면은 좀 되겠다라는 좀 길이 좀 보였다고 할까요? 그 상담을 받으면서. 현재 학업 중인 퀀티티 서베잉 전공 과정은 어떻게 선택하게 되셨나요? 제가 전공이 사실 한국에서 광고학을 전공했는데, 여기는 이제 그런 광고 쪽이나 약간 방송 쪽이 일단 수요도 좀 적고, 그래서 상담 받을 때 좀 다른 과로 가는 게 어떻겠냐라고 이제 조언을 해주셨는데, 건축 쪽이 지금 뉴질랜드가 뜨고 있는데 기간은 길지만 나중을 봤을 때 이게 좀 경쟁력이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것도 오클랜드에 계신 분이랑 같이 원장님이랑 통화를 하고 자료를 찾아가면서 굉장히 좀 자기 일처럼 조언을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QS를 선택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영주권을 취득하는 게 사실 제일 큰 목표여서 QS를 전공하는 게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선택을 했거든요. 지금 장기 부족군에 속해 있어서 이게 졸업을 하고 나서 일자리를 찾기에도 잡 오퍼 같은 게 좀 오퍼튜니티가 좀 좋고, 페이도 물론 좋고, 그리고 또 QS를 선택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혼을 하고 와이프랑 같이 들어오게 됐는데, 제가 이제 퀀티티 서베잉이 장기 부족군에 아까 말씀했다시피 속해 있어서 제 파트너한테 오픈워크 비자를 내줄 수가 있어요. 제가 학생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굉장히 큰 메리트여서, 안 그러면은 이제 저 와이프 같은 경우에는 ELA 학생 비자가 끝나면 뭐 다른 비자 마땅히 받을 게 없었던 상황인데, 그걸로 이제 제 와이프가 학생 비자 끝난 이후에도 그 오픈워크 비자를, 파트너 오픈워크 비자를 제가 내줄 수가 있어서 일도 하고 여가 시간도 보내고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저 이제 30 가까이 된 나이에 이제 오다 보니까 오히려 좀 더 막막한 점이 있었어요. 어떻게 적응해야 되나 이런 게 많았었는데, 그럴 때마다 좀 이제 편하게 오클랜드 사무실에서 찾아와서 좀 얘기도 하고, 핸드폰 개통하는 거나 일단 필수적으로 일단 돈을 써야 되니까 은행 계좌 같은 것도 개설해 주시는데
많은 도움을 주셨죠. 학업적으로도 ELA에서 좀 뭔가 트러블이 생겼다거나 아니면 이제 홈스테이 문제가 생겨도 좀 영어가 아무래도 초반에는 조금 딸리는데 그런 거를 이제 좀 해결을 해주셔서 그런 게 조금 제가 여기 와서 적응하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이제 공부하면서 또 결혼 준비도 같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이제 여자친구가 있었고 또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와이프랑 같이 뉴질랜드로 나와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비자 문제에 관련해서 도움을 많이 주셨죠. 제가 여기서 이제 학업도 사실 조금 쫓아가기가 벅찬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시기에 와이프 비자 그리고 와이프가 여기 와서 또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저도 이제 대학생활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러면 또 비자가 필요한데 그런 또 학생 비자도 제가 바로 한국에 들어가서 결혼식 준비에 올인할 수 있게끔 너무 빠르게 받아주셔서 걱정 없이 좀 신혼여행도 좀 많이 즐기고 그렇게 뉴질랜드로 편하게 들어왔던 기억이 있죠. 비자 빨리 나올 수 있었던 게 원장님이 이민 법무사까지 겸하고 계셔서 덕분에 비자 수월하게 빨리 잘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여기 와서 저는 이제 이민을 생각하고 온 거기 때문에 그러려면은 이제 직장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러려면은 영어 공부가 일단 필수로 필요했고 대학을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대학에서 공부를 하려면 좀 아카데믹한 영어가 필요하다고 하셔서 오클랜드 대학교 부설어학원인 ELA의 아카데믹 과정을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ELA 과정이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이 3시주 과정이 꽤나 체계적이었어서 대학 갈 수 있는 IELTS 점수를 손쉽게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4.0, 4.5 정도에서 대학 갈 수 있는 6.0, 6.5 정도까지 ELA 과정 끝난 뒤에는 바로 그 정도까지 올라왔던 것 같아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죠. 저는 심지어 IELTS를 한 번 딱 봤는데 바로 그래도 점수가 나와서 확실히 검증된 과정에서 체계적으로 잘 배웠다. 짧은 시간 안에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고의 효율을 뽑은 것 같은 메시 대학교에서 퀀티티 서베잉 전공을 하겠다라고 선택하신 이유가 궁금해요. 제가 알기로는 그 퀀티티 서베잉이 뉴질랜드에 세 군데 있다고 들었는데 하나는 이제 남섬 쪽에 있고 두 군데가 이제 메시 대학교랑 유니텍 있다고 들었는데 아무래도 메시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그 종합대학이다 보니까 유니텍보다는 종합대학인 메시 대학교가 조금 더 끌렸었고 그리고 이제 생활 반경도 보면은 알반이나 약간 새로 좀 흡슨빌이라고 신축 단지가 좀 깨끗하고 살기 괜찮다는 말을 들어서 그쪽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것과 조금 또 맞아 떨어져서 메시 대학교로 확정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졸업하고 실제로 퀀티티 서베이어가 되면 하는 일이 이제 그려진 도면을 보고 거기에 어떤 자재, 이 나무가 얼만큼 들어가고 또 이 철은 이 정도 필요하고 그게 이제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걸 또 이렇게 찾아서 총 버짓이 이 정도가 들 것 같다 라는 견적을 주는 게 이제 퀀티티 서베이어가 하는 일이고 연차가 더 많이 쌓여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QS 하시다가 그 CM, 컨스트럭션 매니저 쪽으로 또 옮겨가시는 분도 있다고 많이 들었습니다. 건축이 저도 레지덴셜이랑 커머셜이랑 나뉘는지를 정확히 몰랐는데 하다 보니까 레지덴셜, 주거용, 그 다음에 커머셜, 상업용으로 이렇게 크게 갈리더라고요. 근데 이날 뉴질랜드는 거의 주거를 짓는 게 90% 이상이어서 저는 아직까지는 뭐게 딱 레지덴셜이다, 커머셜이다 이걸 정하진 않았는데 그래도 좀 아무래도 나중에 제 집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은 조금 레지덴셜 쪽으로 좀 기울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페이는 커머셜 쪽이 좋다고 해서 계속 왔다 갔다 좀 갈팡질팡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QS 과정은 어떤 학생들이 보통 공부를 하고 있나요? 한 학년에 한 적게는 80명에서 많게는 한 100명 정도? 그 정도 되는 것 같고, 한국 분들은 저 포함해서 한 5명? 그렇게 있는 것 같고, 확실히 여성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이제 QS가 현장직이 아니라 좀 사무직이다 보니까 여성분들도 많이 전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 키위 학생은 좀 젊은 친구들이 많고요. 이제 중국이나 인도, 인터내셔널 스튜던트는 확실히 좀 연령대가 있는 사람들도 꽤 많이 보여요. 그런 분들은 다른 대학교에서 컨스트럭션 디플로마를 먼저 하시고 이제 현업을 하다가 이제 배첼러 디그리가 필요해서 다시 메시에 오신 분들도 있고, 이 일선에 계시다가 다시 오신다는 게 쉽지 않은 선택인데, 이 과정을 수료하게 되면 이제 나중에 더 나은 길이 보장이 돼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오히려 저한테는 이제 늦은 나이에 또 전 대학교를 또 가는데 좀 그렇게 경험 있으신 분들이랑 좀 인생 얘기도 듣고, 저한테는 오히려 좀 편한 분위기인 것 같아요. 전공 과정에 대해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일단 제가 지금 2학년 1학기를 하고 있는데, 1학년 때는 일단 그 QS가 계산을 하고 이렇게 측정을 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수학을 일단 한번 다시 시키더라고요. 어카운팅, 그 돈 계산하고, 그 파이낸셜,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컨스트럭션 매테리얼, 이런 자재가 쓰인다. 그래서 1학년 때는 굉장히 쉬웠었고, 학기 시작하면 헬스 앤 세이프티가 하나 있었어요. 아무래도 건축 쪽이 한번 사고가 나게 되면은 인명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안전교육을 한 3시간 이상 이렇게 어느 정도 듣고 질의응답 하는 것처럼 해서, 그 자격증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수료증 같은 게 나와요. 근데 이제 2학년 넘어오니까 확실히 이제 에스티메이팅 하는 전공 과목이라던가, 이제 뭐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파이낸셜 어카운팅, 이런 좀 조금 이제 좀 깊게 들어가는 과목들이 나와서, 그래도 하루에 한 렉처 이외에 한 3시간, 4시간 정도는 투자해서 공부를 해야 좀 따라갈 수 있겠다. 영어도 조금 아직은 완벽하지 않아서 그 정도는 투자를 해야 좀 성적을 좋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시험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공부 난이도나 시험 난이도는 어떤지 궁금해요. 이게 과목마다 문제 유형이 다른데, 보통은 이제 멀티플 초이스, 뭐 4지선다, 5지선다, 아니면 true or false, 간혹가다 이제 약간 측량해서 이렇게 가격 같은 것도 내야 되는 거여서 계산 문제, 주관식으로 그런 것도 간간히 있어서 1학년 때부터 온라인으로만 다 시험을 봐서, 온라인 시험 같은 경우에는 오픈북에다가 이제 시간 제한이 있어서 또 너무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오픈북이지만 시간 제한이 있어서 제가 공부를 안 해놓으면 그 찾다가 문제를 못 풀고 다 시간을 허비하게 돼서 준비를 확실히 좀 하는 게 낫죠. 일단 한 300시간 그 워크 익스피리언스를 쌓아야지만 졸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300시간은 꼭 컨스트럭션 필드가 아니어도 그 이제 일한 경험을 채워야 되고, 그다음 두 번째는 또 600시간 채우는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컨스트럭션 필드 쪽에서 이제 관련된 일을 600시간을 하는 걸 증명을 해야 이제 또 졸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긴 하죠. 이제 졸업하기 전에 최대한 관련 분야에서 그 워크 익스피리언스를 쌓을 수 있게끔 해주는, 그렇게 마련을 해놨더라고요, 학교 차원에서. 퀀티티 서베잉이라는 전공이 어떤 학생들한테 잘 맞을 것 같으세요? 확실히 QS는 좀 꼼꼼하신 분들이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일 성향상
도면을 좀 오랫동안 들여다보고 측정을 하는 데 있어서 오차가 발생하면은 이제 큰 단위 규모의 프로젝트에서는 그 금액이 엄청나게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페이퍼 하는 도중에도 재측정하고 한 번 측정하고 또 재측정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조금 꼼꼼한 분들한테 조금 더 맞는 일이지 않을까, QS라는 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매 전공 과목마다 그 렉처러들이 컨스트럭션 필드가 굉장히 좁다, 그래서 너희가 무조건 나가게 되면 그 동문들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이 QS나 컨스트럭션 쪽이 또 규모가 커지면은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다 맞물려서 일하기 때문에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정말 필수적이다. 그래서 그런지 약간 그룹 어사이먼트 같은 것도 계속 내주려고 하고, 왜냐면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현장도 오가고 해서 너무 사무실 안에 있는 게 답답하신 분들은 괜찮을 것 같아요. 메시 대학교에서 취업이나 인턴십 등 진로에 대한 지원이 있는지 그것도 같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학기 중에 메일로, 전체 메일로 QS 몇 학년 마친 사람 한해서 이런 회사에서 사람을 몇 명 구하고 있다, 관심 있는 사람을 지원해 봐라 라고 이렇게 전체 메일로 공지도 해주고, 커버레터나 CV 같은 것도 다 좀 첨삭도 좀 도와주고, 약간 좀 지원을 꽤 많이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주변에 보면은 그렇게 해서 이미 지금 저희 학교에 건축 올리고 있는 사우스베이스에 3학년 지금 학기 재직 중인 선배가 그래서 취업을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니까 걱정을 덜게 됐다고 하나요? 나중에 취업에 대해서. 그냥 이제 렉처 끝나고 저는 주로 왔다 갔다 하는 곳이 체육관이랑 도서관 정도. 수업 끝나면 이렇게 공강 텀이 너무 길면 이제 도서관에 가서 한두 시간 책 보다가 이제 몸이 뻐근하니까 또 체육관이 좀 잘 돼 있어서 그래서 체육관 가서 운동 또 한두 시간 하고 다시 또 도서관 가서 공부하고 또 렉처 시간 되면 렉처 들으러 가고 이렇게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알바 경험담을 혹시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학기 중에 20시간이 사실 그렇게 많진 않아요. 방학 중에는 이제 풀타임 40시간 이상 그 일이 가능해서 좀 건축 관련된 쪽으로 제가 찾아서 좀 카펜터리 워크를 했었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이제 알게 되고, 현장 자재 조작 상황이나 학교에서 그 페이퍼에서 이제 그림이나 그 시각 자료로만 이런 매테리얼이 이렇게 쓰인다, 어떻게 결합이 되고 어떤 공법이 들어간다, 이런 걸 이제 책에서만 보다가 그런 현장 가서 직접 제가 보고 딱 만지고 하니까 조금 더 빨리 와닿는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컨스트럭션 필드 오신다면은 그런 좀 현장직도 좀 추천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좀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인턴이라던가 나중에 졸업했을 때 이제 취업을 하기 위해서 미리 좀 불안해서 나이가 있다 보니까 가끔 찾아봐요. 그러면은 대부분이 이제 메시 대학교에서 QS를 전공하고 이미 많이 필드에 진출해 있어서 오길 잘했다, 여길 졸업하면 확실히 나도 어느 정도는 괜찮은 규모가 있는 건설 회사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 이런 것도 있고, 또 렉처러들이 중간중간 그 초청을 많이 해요. 이미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선배들이나 그런 것들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준비했는지 듣고, 나는 이 정도는 나도 이렇게 하면은 좋겠다. 이제 또 학기와 학기 사이의 방학에 그 이 나라 건설업 중에서 좀 큰 규모 회사들의 CEO나 이런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런 관계를 좀 만들 수 있는 자리도 계속해서 만들려고 노력을 해줘서, 그래서 메시 대학교 QS 선택이 잘
잘 한 것 같다. 그리고 또 친구들도 조금 만났거든요. 얘네가 약간 나이에 대한 편견이 없다 보니까 네, 정보 공유도 하고 네, 학교 생활하면서 좀 만족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신인수 유학원에서 거의 자기 일처럼 도맡아 해주다시피 하니까 그냥 편하게 네, 상담 받으시고 뉴질랜드로 오시는 것을 저는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네, 원장님 감사합니다. 김수환님의 메시대학교 캠퍼스 라이프, 뉴질랜드 신혼생활, ELA 영어과정이 궁금하시다면 2부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어학연수와 대학 진학에 관해 궁금하신 분들은 오클랜드 대학교 부설어학원인 ELA와 메시대학교에서 탑 에이전트상을 수상한 SIS 신인수 유학원에 문의주세요. 대학 입학은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무엇보다 관리가 중요한 만큼 뉴질랜드 유학은 뉴질랜드 유학 전문가인 SIS 신인수 유학원과 함께하세요.